안녕하십니까? 하나원 문학관 TV를 진행하는 손흥섭 시인입니다.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는 예고한 대로 제61화 하나원 시인의 수필 문학 작품에 도전하는 우를 버리자입니다. 이 문학 작품에 도전하는 우를 버리자는 1984년 6월 15일 발행된 이종석, 김정숙 공저의 인간 하나운 나는 죽어서 파랑새 대리라는 저서의 359페이지에 수록된 작품입니다.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문학작품에 도전하는 우를 버리자. 한하운. 성자 변호에 대하여. 필자의 수필 성계초를 일독한 데 대해 감사에 마지 않는다. 수필이라는 것은 문학작품이라는 것을 먼저 알아야 하겠다. 문학작품에 대한 논쟁은 문학 비평 이외에는 있을 수 없는 것인즉 있다면 소련권 내에서나 있을까? 이렇듯 문학작품에 용회와 도전을 하려는 것은 용감무쌍한 교만의 소신이리라. 더욱이 의분이 터질 정도까지라니 그 다혈성 감정의 과잉 소비는 풍기를 유발할 것이며 심하면 여풍으로 악화하니 삼갈진저. 남의 작품을 야유와 모욕으로 시종한 데 대하여 본어가 아니나 몇 마디 말씀을 하고자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용회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용회는 어떤 일 따위에 간섭하여 말참견을 하는 것. 그리고 여풍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 여풍은 중국식 용어로서 세찬 바람 또는 폭풍, 열풍 이러한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50여 년 전 애국 선교사가 나요양소를 설립한 것은 사실이나 이것으로서 소록도 갱생원이 생기고 불연이면 소록도 갱생원이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사고는 오류이며 비록 선교사들이 일본의 나 단체명을 표절한 우인들은 아니고 도리어 일본인들이 애자를 붙인 나 사업을 모방하여 소록도 갱생원을 설립한 것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하여서는 어느 도단이다. 여기서 우인이라고 하는 것은 어리석을 우자와 사람 인자를 써서 어리석은 사람이란 뜻이 되겠습니다. 일본의 구라사업의 효시가 서력 1887년, 명치 20년이니 80년이라는 역사를 보면 체언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일본이 원주민보다도 그들의 식민지 복원을 등한히 하지 않는다는 것을 여기서 체언이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아도 좋은 군더더기 말을 말하나 흔히 쓸데없는 말이라고 이해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애국 선교사들이 시설의 애관과 전시 효과와 화장에 치중하고 그들이 생각하는 목적을 강요와 강제하였다. 더욱이 이 땅의 포교 초창기에 원주민의 환심과 관심과 박애라는 사탕의 효과를 나 사업에 집약시킨 이외에 그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다. 그런 까닭으로 경증자나 가정에서 송금 가능자만을 입원시키고 환자를 먹이고 입히는 것은 굳고 일제시에는 총독부 보조금에 의존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지 환자에게는 자비량의 국악의 침실에 불과하고 환자는 사라져 아름다운 국악만을 남기고 그래서 그 목적의 선수를 찬양한다는 것은 부서진 나팔 소리이다. 여기서 또 어려운 단어가 나왔습니다. 국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갖출 구자와 껍질 각자를 써서 깍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손깍지, 콩깍지 뭐 이런 깍지를 쓰는데 그것을 국악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단어는 아닌데요. 하나운 시인이
일본과 중국을 거쳐서 유학을 하다 보니까 일본 한자, 중국 한자를 이렇게 쓰고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악의 침실이라고 하는 이름은 1952년 조병화 시인의 시집 제목 이름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 이국인의 나사업을 비판해 보려고 한다. 문자를 일본에 재수출한 일을 또는 문화니 도덕이니 하는 것을 누가 몰라서인지 초보적 상식을 교시하는데 그 높아심에 감사해 마지 않는다. 문자 전용 자가 독점 문자 운운하는데 졸작의 재숙독을 바라며 양취의 국악지대에는 하도 전용의 특권이 많으니 그런 잠재의식에서 오는 풍기인지 착각의 비약이 심하다. 여기서 양취라고 하는 것은 거짓으로 술 취한 척하는 것, 이것을 이야기하고요. 졸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작품을 남에게 소개할 때 졸작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시를 다른 사람한테 얘기할 때는 졸시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수필이나 작품, 문학 작품에 대해서는 졸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풍기라고 하는 것은 예부터 전해오는 관습이나 습관을 뜻하는 것이고요.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글자가 난해하다고 시비를 하는데 세상은 어느 개인의 비위에 사는 것이 아닐진데 봉건시대의 옥로 같은 기분을 내어 시비하니 어처구니가 없다. 여기서 또 옥로라고 하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는데요. 옥로는 막을 옹자에 늙을 노자를 써서 옹졸한 늙은이를 이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불연이면 무지의 열등자가 열등의식을 충족시키는 심정인가? 보편적인 평의를 애용하는 것은 좋으니 요즘 대학생도 한자를 잘 모르니 XX원도 난해한 것인즉 차제에 아주 한글 풀이를 하는 것이 어떨까? 사실 문맹자에게는 한글도 난해하니 작대기로 하든지 상형 문자로 써 고쳐봄이 논리에 닿으리라. 문자가 평이한 것과 보편적인 것을 애용하시느라고 리해빌리테이션을 쓰셨는데 아마 이 땅이 영 미국으로 착각하셨던 모양이다. 고루를 면하려는 것인지 양풍을 과시하려는 것인지 구호물자의 체증인지는 알 수가 없다. 여기서 리해빌리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재활, 복원, 사회복귀, 갱생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아훈 시인이 이제 1962년도에 나병이 낫고 사회에 복귀를 했을 때에 이제 이런 단어가 맞는 이야기가 되겠죠. 난해니 전용 문자니 자기 독점 문자니 과시니 걸작이니 찬탄이니 천리안적 명명이니 고루한 한학자의 시대는 이미 지났으니 등등 쓰잘것 없는 것으로서 야유와 모욕으로서 문자 재수출 문화와 도덕의 초보를 말하는데 본질적인 문제를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 아마 이런 한아훈 시인의 난해한 단어들을 동원한 것에 대해서 아마 비판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시도는 거세된 동물 앞에서의 고개사의 취미에 알맞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여기서 모욕이라고 하는 것은 원문에는 해욕이라고 써놨는데 해욕이 아니라 모욕입니다. 모욕은 업신여겨 욕되게 함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본 분원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고 필자가 말하였는데 영문 단어를 쓰기 전에 국문의 공부를 권고하며 못못 같은 인상을 주고 있다가 무슨 뜻인가 해독하기를 바란다. 단정으로 해석하는 따위는 폐쇄지대의 폭군의 교만한 영웅심이며 그 아나무인이 문학작품의 모독으로 야용을 부리게 된 것이리라. 여기서 야용이라고 하는 것은 얼굴을 예쁘게 단장함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위장으로 해석함이 좋을 듯 싶습니다. 남자의 김가가 김태랑이든지 김애자란 이름을 가졌다고 하자. 이런 희극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 우리가 일본에게 문자를 재수출을 했으니까 애자가 결코 일본인의 전용 문자가 아니다라고 갈파하셨으며 국경 지위 성별에 의하여 독점 문자가 될 수 없을진데 김가된 남성이 김애자, 김태랑이란 통성명 한들 어떠랴. 허기야 김애자의 자자는 중국의 전국 춘추시대의 성인이 이름을 자자를 썼으니까 어떠랴. 이런 희극생활을 일상화하자는 말인지 만화를 항용하자고 하지만 역사문화니 도덕이 관습을 무시하고 역사문화가 도덕이 형성될 수 있는 것인가. 졸 작품은 슬프고 짓밟힌 나자의 영혼의 노래의 일부이며 순화동물의 인간 복귀의 서사시로서 나자가 염원하는 희망의 격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순화라고 하는 것은 생물이 새로운 환경에 옮겨진 후 점차 그 환경에 적응하는 체질로 변화해 가는 것, 이것을 순화 작용, 순화 동물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나 요양소 환자라도 인간임은 틀림이 없다. 그러나 인격과 자유와 인권을 관리자에 의하여 박탈당하고 있다. 인격과 자유와 인권이 없는 것은 짐승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짐승 취급을 받고 있다. 그 식과하는 현대적 시설에 있는 환우와 그 지도층이 입 버릇으로 여기 있는 우리는 짐승이다고 하는 데에는 어찌할까? 여기서 식과라고 하는 것은 과시를 둘러서 이제 표현한 것인데요. 보일 시자와 자랑할 과자를 써서 자랑하거나 뽐내어 보임을 이루는 말인데 우리는 흔히 과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또 나요양소에 있는 우리들이 통절히 느끼는 것을 어찌할까? 무척 환우의 지위를 생각해 주는데 계속 그 정신을 간직해 주기를 바란다. 웬 사랑자 투성인데 사랑도 눈물도 그 아무것도 없더라. 나요양소의 인간을 짐승으로 만드는 작업에 대하여 그 허울 좋은 양두구육 같은 성스러운 애에서 출발한 말이든지 52년 된 XX1이 얼마나 가증한가를 그 일부를 말하기로 하겠다. 여기서 양두구육이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는 훌륭한 듯이 내세우지만 속은 보잘것없음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 현대시설이 겉으로만 화장된 것이며 그 안에 50여 년 신음한 환우의 눈물겨운 이야기는 치가 떨리는 사람들이 많다. 원생이 나무 하나만 꺾어도 용서 없이 태원벌이였고 또 저런 사람 우리 원에 필요 없어 당장 내쫓아버려 추상같이 엄단해버렸다. 한 번 내뱉은 말은 다시 담은 법이 없다고 하였다. 이것은 프레처가 얼마나 가증한 냉혈한인가 하는 것의 일단이리라. 이런 냉혈한이 성스러운 애에서 출발했다고 보겠는가? 성과 애가 두 번 다시 있었다가는 지상의 지옥을 만들 것이 아닐까? 이런 공포 분위기에서 신음한 50여 년의 현대적 시설을 우리는 잊을 수가 없다. 웬 사랑자 투성인데 사랑도 눈물도 아무것도 없더라에 대하여 다시 말한다. 50년 현대적 시설에 치가 떨린다. 살인, 구타, 폭행, 감금, 축출, 암호, 영양실조 등등을 그 누가 고발할 자 없는가? 여기서 암호라고 하는 것은 사리에 어둡고 어리석음을 뜻하는 단어가 되겠습니다. 이 무참을 당하고 죽은 말없는 원혼이여 여기 글로써 밝히니 넋이여 고이 잠드소서. 여기서 원혼이라고 하는 것은 일본식 단어로서 억울하게 죽은 혼령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터질려는 그 의분을 바치기를 권한다. 그 누가 공포의 현대적 시설, 애의 동산에 찾아갈 것인가?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환자나 찾아가는지는 알 수 없으나 아니 10만 환자를 다 안아 보겠다니 소름이 끼친다. 독점적인 방언을 삼가기를 바란다. 여기서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거리낌 없이 함부로 말하는 것, 그리고 10만 환자란 증거를 제시해 주기를 바란다. 이따위 거짓 숫자를 농하고 나사업을 독점하려는 사고는 나사업을 저해하는 것이며 확인된 숫자만이 문제 해결의 성의이며 진실일 것이다. 그렇지 않고 10만 환자 운우는 가공을 양산하려는 나산업적 사고를 지탄한다. 애의 표현은 물질 운운하는 데는 경천할 새 논리에는 아연 실색하지 않을 수 없다. 이래서 고루한 XX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고 하였는가 보다. 이 엄청난 새로운 네오 유물론, 즉 애물질이라는 천리안적 판단이 세계적으로 공통된 도덕인가 문화인가, 애자 학렬의 애물질의 이론을 가용한다면 물질을 XX원이 되니 가공하기 짝이 없다. 가난은 나라도 당치 못한다는 옛말과 같이 밤에는 원의로 돼 물질이 제한을 받는 까닭이다 하였는데 어지간히 물질을 좋아하고 배금에 눈이 팔려 황금 만능인데 현대 국가의 정치는 가난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고민까지도 풀어주는 것인데 때에 따라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고루한 지난 시대의 이야기를 하는데 유감이 가며 이 자가당착은 이만저만한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배금이라고 하는 것은 돈을 지나치게 숭배하는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그리고 자가당착이라고 하는 것은 한 사람의 말이나 행동이 앞뒤가 서로 맞지 않고 모순이 되는 것, 이런 것을 자가당착이라고 합니다. XX원은 50년 전에 근대적 시설을 하여 놓고 환우들에게 가르쳐 왔다. 양계 양돈 외에 5, 6종의 기술을 교도하고 있다고 하는데 무엇을 어떻게 했다는 소리인지 알 수가 없다. 이런 빤한 이야기는 안 하는 것이 독존의 체면을 유지할성 싶은데 극소수의 제한의 박탈 노동의 고용으로서 기술 교도인가? 바로 윈도우 디스플레이의 효과적 화장을 노리는 애에 그 무엇이 있는가? 자랑하는 현대시설 속의 전시 효과의 액세서리가 환우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 이 땅에는 보건사회부는 있어도 보건부는 없으니 국민의 일원으로서 산하기관에 있는 사람으로서 똑똑히 명칭쯤은 알아야 하겠다. 보건사회부와 나유양수는 구별되어야 할 성질인데 혼동하고 있으면 착각이겠다. 상대방을 치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보건부를 업고 나오는데 이런 마키아벨리즘은 삼갈진저 이성있게 당당한 태도를 바란다. 여기서 마키아벨리즘이라는 단어가 나왔는데요. 마키아벨리즘은 국가를 위해서는 어떠한 수단이나 방법도 가리지 않는다는 국가 지상주의적 정치 사상, 르네상스 시대의 외교관이자 작가인 니콜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에서 서술한 군주의 정치 형태 묘사에서 유래하였다. 윤리적 도덕적 규범에서 현실 정치의 해방을 지향하는 사상으로 근대적인 국가관과 정치학의 시발점이 되었다. 편의주의 또는 일반 도덕률을 무시하는 행동, 교활한 기교로 목적을 위해 수단을 가리지 않는 행동 방식을 의미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나요양소의 축생화 작업은 사실인데 새삼 물어봐서 어쩌자는 것인가? 여기서 축생화라고 하는 것은 짐승처럼 되어간다, 그런 뜻입니다. 환우들의 참 행복은 일정한 장소에서 양기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 아니다 라고 단정하고 나오는데 오류이다.
행복의 문제는 오로지 개인의 인식 문제이지 삼자의 단정이 아닌 것을 알아야 하며 또한 남의 작품을 숙독하고서 반박하기를 바란다. 사업은 비단 축산뿐일까? 눈부신 기업도 얼마든지 있지 않은가? 뭔들 못할까 하였는데 누가 일정한 장소에서 양기하는 것이 행복의 길이라 하였는가? 뭔들 못할까 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능한 직업은 모두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각 집단병원의 우열을 꼬집는다고 꾸짖었는데 비판이 두려운가 본데 비판을 안 받게 성실히 일을 하면 되지 않겠는가? 그러나 성계초를 재숙독을 권한다. 우열을 꼬집은 곳이 어디 있는가? 아마 풍기가 여기로 옳맞는가 본데 정확한 것을 갖고 도전하기를 바란다. 환우들의 우거소의 전통과 규율을 주도하시는데 환우라에서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준수할 외에 별다른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 외의 것을 주도한다면 축생화의 강요뿐일 것이다. 알량하게도 전통과 규율이란 것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이것이 암흑한 공포를 주었고 곧 순화동물을 의미하는 것인데 단호히 배격하여야 할 악한 사고이며 살인, 구타, 폭행, 감금, 암후, 축출 등등을 낳았는데 나자는 국민으로서 인간으로서 평등하게 생명과 자유와 행복의 추구에 해방되어야 하며 이것만이 나 근절의 첩경임을 말한다. 이와 같이 나자의 인간 해방에 의분을 흑인 인권동의 킹목사 같은 봉합부를 올릴 용어는 없는가? 성계초는 반평생의 고투의 일부를 작품화한 것이며 나자의 슬픈 요들가이며 영가이며 희망의 노래인데 야유와 모욕으로 일관하는 태도는 삼가야 할 자신의 인격 문제라 하겠다. 그것은 부서진 나팔 소리에 지나지 않는다. 미진한 채 비생산적인 글을 마치게 됨을 유감으로 생각하며 마지막으로 문학작품에 도전하는 우를 버리기를 바란다 라고 하나훈 시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하나훈 시인이 발표한 성계초라는 글을 꼬투리 잡아 비평한 글을 조목조목 반박하는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서울 경기 지역 나환자를 부평에 수용한 후에 성계원이란 이름을 짓고 자치위원장으로 있으면서 미가마 수용시설인 신명보육원을 설립하고 나환자의 권익을 위하여 발벗고 나설 당시 시기와 질투를 표출하던 무리가 있었는데 그에 대한 대응 작품으로 보여집니다. 이 글은 한국적 현대기행이라는 책에 수록된 것을 이종석 시인이 옮긴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신 시청자와 문인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훈 문학관 TV를 방송하는 이유는 고난과 역경을 딛고 문학의 꽃을 피우신 하나훈 시인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의 주변이나 하나훈 시인에 관심 있으신 분께서는 인터넷 포털 다음의 카페에서 하나훈 문학관을 검색하여 가입하시면 그 하나훈 시인에 대한 다양한 자료를 접할 수 있으며 많은 시인과 문학활동을 함께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하나훈 문학관 TV를 검색하시면 하나훈 시인의 진면목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제62화는 하나훈 시인의 수필 나모초라는 수필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말씀 두 가지를 안내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훈 문학관에서 발행하는 동인지 파랑새 제2집에 게재할 원고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첨부된 안내에 따라 기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제가 제공하는 방송을 보시고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것도 의미 있는 일입니다. 구독은 무료이지만 반드시 누르실 필요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진행의 손흥섭이었습니다.